2015년 봄,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32세의 최동욱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선영, 우리나라 3대 언론사 중 하나인 대한신문사 회장의 막내딸이자 그의 약혼녀. 아니, 정확히는 가족들이 정해준 약혼녀였다. 동욱 씨, 우리 결혼은 서로에게 윈윈이에요. 당신은 회사를 물려받고 나는 언론의 힘을 얻죠. 사랑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요. 선영의 냉정한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야망이 있는 여자였다. 최씨 그룹과 손을 잡으면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지수. 3년째 사귀고 있는 사랑하는 여자.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인 지수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가족들의 판단이었다. 내일 기자회견이에요. 약혼 발표. 선영의 말에 동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 지수에게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동욱은 지수를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지수는 동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지수야. 나? 동욱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뉴스 알림이었다. 최씨 그룹 막내 아들 최동욱 대한신문 박선영과 약혼 발표 예정. 지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안해, 지수야. 나는 거짓말이라고 말해줘요.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동욱은 고개를 숙였다. 회사를 지키려면 이 결혼이 필요해. 가족들이 원하는 거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동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지수는 일어서서 걸어갔고 동욱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한 달 후 지수는 산부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지수는 손으로 아직 평평한 배를 쓰다듬었다. 동욱의 아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밤의 결실. 하지만 그에게 알릴 수는 없었다. 이미 그는 다른 여자와 약혼했고 일주일 후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선생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혼자서. 의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힘들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족의 도움은 받을 수 있나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는 해외에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그녀와 동욱의 사랑의 증거였으니까. 같은 시각 최씨 그룹 본사 회장실. 동욱의 아버지 최 회장은 아들에게 말했다. 잘했다, 동욱아. 이번 결혼으로 우리 그룹은 언론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가 된 거지.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지수의 마지막 눈물이 계속 떠올랐다. 결혼식 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다. 동욱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선영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지만 그의 가슴은 뛰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죠.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서로 간섭하지 말아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서약이 끝나고 두 사람은 키스를 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지수는 작은 원룸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동욱의 결혼식 소식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 거야. 아빠는 몰라도 돼. 엄마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10년이 흘렀다. 동욱과 선영의 결혼 생활은 차가운 동거나 다름없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고 아이도 생기지 않았다. 선영은 미디어 사업에 몰두했고 동욱은 회사 경영에 빠져 지냈다. 어느 날 밤 선영이 말했다.
이혼할까요? 동욱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결혼은 실패했어요. 아이도 없고 사랑도 없죠.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니 계속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2025년 가을, 서울 한강공원. 42세가 된 최동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10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공허함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때 앞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여자아이가 보였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뭔가에 쫓기듯 뛰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작은 토끼 열쇠고리였다. 어이, 이거 떨어졌어요. 동욱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멀리 달려가 버렸다. 그는 열쇠고리를 주워들었다.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토끼 열쇠고리. 지수가 좋아하던 캐릭터였다. 아이를 따라 뛰어갔지만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동욱은 한숨을 쉬며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와봐야겠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동욱은 같은 시간 공원에 나왔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그는 거의 포기하려 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와 여자아이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자아이는 그날 열쇠고리를 떨어뜨린 바로 그 아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는. 동욱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한지수. 10년 만에 보는 그녀였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여위어 보였다. 지수도 동욱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여자아이가 엄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동욱을 응시할 뿐이었다. 동욱이 천천히 다가갔다. 매 걸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오랜만이야. 동욱 오빠.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자아이는 두 어른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있었다. 이 아이는? 동욱이 여자아이를 보며 물었다. 아이는 지수를 꼭 닮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이마에 선 눈매. 제 딸이에요. 소미. 지수의 대답에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아이의 나이가 10살 정도. 그리고 그들이 헤어진 지 10년하고도 몇 개월. 설마. 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수는 고개를 돌렸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이예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욱은 그날 이후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아이의 이마, 코, 입술. 모두 자신을 닮았다. 우연일 수 없었다. 회사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물었다. 한지수라는 사람 찾을 수 있어? 어떤 정보가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교사였고 서울에 살았어. 10년 전까지.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찾았습니다. 한지수 현재 39세, 서울 마포구 거주,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결혼 기록 없음. 딸 최소미, 만 10세. 동욱의 손이 떨렸다. 최소미? 최씨? 네, 성이 최씨입니다. 동욱은 책상에 고개를 묻었다. 지수가 자신의 성을 딸에게 물려준 것이다. 그것은 소미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동욱은 지수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밤 8시쯤 지수와 소미가 함께 돌아왔다. 동욱이 앞을 가로막았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수는 소미를 먼저 집에 들여보낸 후 동욱과 마주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소미가. 내 딸이지. 지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소미는 오빠 딸이에요. 동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10년 동안 나 혼자 모르게 했어? 오빠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아내가 있고 사업가 명예가 있는데 제가 나타나서 당신 숨겨진 딸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내가 아빠라는 걸 알 권리가 있었어. 지수도 울음을 터뜨렸다. 권리요? 오빠는 저를 버렸잖아요. 저보다 회사가 중요하다며 떠났잖아요. 제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책임감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 동정은 싫었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앞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울었다. 10년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 분노와 사랑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동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과의 결혼은 지옥이었어. 사랑도 아이도 행복도 없었어. 매일 너를 생각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지수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오빠는 결혼했고 저는 소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혼할 거야. 선영도 원하고 있어. 지수는 놀라 동욱을 바라보았다. 소미에게 아빠가 필요해. 나는 10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동욱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박선영은 의외로 차분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이유가 뭐죠? 우리 결혼은 실패였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혼하는 건 시기가 좋지 않아요. 우리 회사가 합병 진행 중이잖아요. 동욱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혹시 그 여자 만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지수요. 당신의 첫사랑. 동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영은 비웃음을 지었다. 10년 전 그 여자를 조사했어요. 재미있는 걸 발견했죠. 당신과 헤어진 직후 임신했더군요. 딸을 낳아서 키우고 있고. 당신이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저는 언론사 딸이에요. 정보는 곧 권력이죠. 그 아이가 당신 딸이라는 것도 알아요. 최소미 10살 당신을 쏙 빼닮았더군요. 동욱은 분노에 떨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서 뭐하게요? 당신을 그 여자한테 돌려보내려고요? 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욱에게 다가왔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저는 그 여자와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폭로할 거예요. 재벌 총수의 혼외자식, 10년간 숨겨진 딸. 상상이 가요? 언론이 얼마나 좋아할 기사인데요. 감히 그럴 수 없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대한신문 부사장이에요. 언론을 쥐고 흔들 수 있어요. 그 여자와 아이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동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비겁해. 비겁하긴요. 전 현실적인 거예요. 당신이 이혼하면 저도 손해예요. 최씨 그룹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니까. 그러니 계속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만약 내가 그래도 이혼하겠다면? 선영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전쟁이에요. 저는 그 여자와 아이를 파멸시킬 거예요. 당신 선택이에요, 동욱 씨. 그날 밤 동욱은 지수를 만났다. 선영의 협박을 전하자 지수는 창백해졌다. 역시 안 되는 거네요. 아니야. 방법을 찾을 거야. 오빠, 소미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접어요. 제가 언론에 노출되면 소미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거예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지수야. 오빠는 오빠 인생을 사세요. 저는 소미와 잘 살게요. 이렇게 한번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동욱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다. 며칠 후 동욱은 소미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시간, 소미가 친구들과 함께 나왔다. 동욱이 다가가자 소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공원에서 봤던. 응, 나 내 엄마 친구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학교 앞 카페에 앉았다.
동욱은 소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자신의 딸. 10년간 몰랐던 소중한 존재. 아저씨는 엄마의 무슨 친구예요? 아주 오래된 친구야. 소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지. 아, 그럼 엄마 대학교 친구세요? 비슷해. 소미야, 너 아빠에 대해 궁금한 적 없어? 소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동욱의 가슴이 아팠다. 지수는 자신이 죽었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아빠가 살아있다면 어떨 것 같아? 소미는 잠시 생각했다. 궁금하긴 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잖아요. 운동회 때도 학예회 때도 엄마 혼자 오시니까. 엄마가 힘들어 보여요.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동욱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다니. 소미야, 만약 아빠가 나타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 소미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아빠가요? 근데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만약에 말이야. 글쎄요. 궁금하긴 한데. 엄마가 슬퍼할까봐 걱정돼요. 엄마는 아빠 얘기만 나오면 우시거든요. 동욱은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때 소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다. 소미야, 어디 있어? 학원 안 가? 아, 저 가봐야 해요. 학원 늦었어요. 소미가 급히 일어섰다. 동욱은 주머니에서 토끼 열쇠고리를 꺼냈다. 이거 내가 공원에서 떨어뜨린 거지. 돌려줄게. 소미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제 열쇠고리. 찾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천만에. 소중히 간직해. 소미는 밝게 웃으며 학원으로 달려갔다. 동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그날 밤 동욱은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명예훼손 방지 가처분도 함께요. 부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싸워볼 겁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언론이 들썩였다. 최씨 그룹과 대한신문의 결별. 재계와 언론계가 주목하는 대형 스캔들이었다. 선영은 약속대로 지수와 소미의 존재를 언론에 흘렸다. 최동욱 부회장. 10년간 숨겨진 혼외자식 있어 기사가 터졌다. 지수는 기자들에게 포위당했고 소미의 학교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동욱에게 전화했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소미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동욱은 즉시 학교로 달려갔다. 교장실에서 소미를 만났을 때 소미는 울면서 물었다. 아저씨, 뉴스에 나온 사람이 아저씨예요? 제가 아저씨 딸이에요? 동욱은 무릎을 꿇고 소미와 눈높이를 맞췄다. 미안해, 소미야.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래, 나는 내 아빠야. 소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 엄마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거든. 거짓말.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아. 엄마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힘들어질까봐.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고 내 아빠가 되고 싶어. 소미는 혼란스러워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날 밤 지수의 집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지수, 동욱, 그리고 소미. 소미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10년 전 사랑 이야기, 헤어짐, 임신, 그리고 혼자 소미를 키운 이야기.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 아빠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게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했어. 너를 지키고 싶었거든. 소미는 울면서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혼자 힘들었을 텐데. 동욱도 두 사람을 안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하자. 며칠 후 동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한지수를 사랑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선영과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제 딸의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동욱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영도 기자회견을 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결혼은 실패였습니다. 이혼에 합의합니다. 여론은 들끓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정론도 생겨났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다. 동욱은 회사 경영권 일부를 포기해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 봄날 한강공원. 동욱, 지수, 소미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소미는 이제 동욱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 그래, 우리 소미 프린세스. 어디든지 가자. 지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동욱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랑 결혼해 줄래? 지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동욱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였다. 10년 전에 했어야 할 청혼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받아줄래?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엄마, 빨리 해요. 아빠 손 아프겠어요. 소미가 재촉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동욱은 반지를 지수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키스했다. 소미는 으악 하며 눈을 가렸지만 사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가족 외식.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 소미야, 동생 생기면 어떨 것 같아? 동욱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에이, 아빠. 저도 이제 겨우 아빠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두 웃었다.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10년 전 헤어진 공원, 10년 후 다시 만난 공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며칠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작은 예식장. 하객도 많지 않았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모였다. 소미가 엄마의 부케를 들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지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1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다. 동욱은 지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사랑합니다. 평생 지킬게요. 저도 사랑해요.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해요. 키스로 서약이 끝났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소미가 제일 크게 박수쳤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소미가 부모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 한강공원을 걸으며 동욱은 생각했다. 10년을 잃었지만 평생을 얻었다고. 소미의 작은 손을 잡고 지수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진짜 행복이라고. 저녁 노을이 한강을 물들였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었다.